무라. 우리 물린이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1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분? 오늘은 좀 40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남은 양을 보니까 좀 애매한데 혹시 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가능한 40분 안에 끝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딴소리만 안 하면 돼.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 딴소리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네. 일단 지난번 수업 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써줬던 거 뭐 이제 좀 내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건의할 거 다 했나 봐.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근데 딴소리를 좀 줄여야 돼. 하여튼 예시 문제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풀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리2는 약간 수학이랑 비슷한 그런 수학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업만 들었다고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 꼭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 끝나면 우리 조그만 단원 2개 했잖아요. 1단원, 2단원, 벡터와 스칼라부터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돌림 힘이랑 오늘 하는 평형까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이렇게 올려줄게요. 풀이랑 같이 여러분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꼬꼬 소식 자주 전해주세요 하는데 뭐 생각나는 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꼬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귀하신 몸이라 쉽게 그 뉴스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네. 억울하면 너네들 키워라고. 야옹이 나만 야옹이 없어. 나는 있지롱. 꼬꼬 있지롱 우리 집엔. 다음에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죠. 누가 선생님 옆으로 가면 납작해진다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응 니네 집 모니터가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또 남겼어. 진짜 레알로 납작해지는데 커브 모니터라 그런 건가? 이렇게 써놨던 반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 커브 모니터라? 뭐 이랬는데 커브 모니터라 그런가요? 근데 자기가 커브 모니터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커브 모니터 안 써봐서 몰라! 그럼 커브 모니터 써서 납작해지면 모니터 갖다 버려야지 그거. 네, 하여튼 뭐 안 납작해지던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쌤이 거기다가 축구 하자는 얘기 좀 쓰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걔는 안 쓰는데 딴 녀석들이 써요. 2명이나 썼어 지금. 안 한다. 니네 계약해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물리에 관련된 질문만 합시다. 문자로도 물어봤다. 누구 우리 반 모씨 문자로 뭐 물어봤는지 알아? 그거 누구예요? 축구 계속 쓰고 있는 애 누구예요? 안 알려줘. 자, 그렇습니다. 뭐 그러네. 건의사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시작하기 앞서서 쌤이 어디 글을 읽다가 뭐 어디 글귀를 읽다가 좀 이렇게 짧으면서 여러분한테 해줄 만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가전제품 파는 데 있죠. 하이마트나 뭐 전자랜드 이런 데 가면 제품을 홍보하는 사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오면 막 이제 소개를 하죠. 막 이 제품은 뭐가 좋고 막 그렇게 하는 직원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디 신문인가 어디 실렸었어요. 이제 한 젊은 직원이 이제 거기 막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또 손님이 왔어요. 큰 TV를 이제 보러 온 손님이었는데 거기 막 전시된 TV들에 있어서 막 이 제품은 뭐가 좋고 이것도 나오나 안 나오나 또 연습한 거 하나 안 지웠네? 이거는 잉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마르면 지우려고 안 지웠다 까먹었어. 이 제품은 뭐가 좋고요. 이 제품은 어떤 장점이 있고요. 막 홍보를 한 거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랬더니 손님이 막 듣다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맨날 우리도 그러잖아. 너네도 이렇게 뭐 사러 가면 네 둘러보고 올게요. 막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여러 군데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막 한참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사고 가면 실망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직원이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더니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본 이제 누구라 해야 되지? 윗사람. 사장은 아니었고 윗사람이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손님 물건도 안 사고 나갔는데 뭐가 좋아갖고 그렇게 막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대충 따져봤는데 제가 저한테 오는 손님 중에 얼마나 실제로 물건을 사가나 자기가 한번 이렇게 대충 따져봤더니 1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가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사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님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신 손님 이제 한 분이 지나갔으니까 살 사람이 나타날 시기가 더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막 설명했는데 그 손님이 안 사고 나온 거에 실망할 법한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10명 중에 1명은 파니까 지금 1명이 안 사고 갔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9명 중에 1명이 살 거다.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바로 일체유심조야. 원효대사님이 막 그 현대판 해골물인 거지. 그 TV가 그분한테는 이런 마음가짐 진짜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되게 비관적이었는데 진짜 비관적이었거든 나는 어릴 때. 근데 노력해서 많이 바꿨는데 이유는 진짜 그냥 별거 없어요. 그게 내가 편한 길이야.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옛날에 처칠 알아요? 영국 수상. 세계대전을 그 사람이 승리로 이끌어. 나 하여튼 승리할 때 영국 수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 또 내가 명언칭이잖아. 이런 말도 했어요. 처칠이 자기는 낙관론자다. 근데 낙관론자인 이유는 별게 아니고 다른 여러 론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난 그냥 낙관론자가 되기로 했다. 근데 선생님도 진짜 공감해. 뭐 비관론자, 염세주의자 막 많잖아요. 비판적인 사람들 막 있는데 그러면 그냥 자기만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손님 왜 그냥 갔어? 실컷 설명했는데. 왜 계약 안 해? 코로나. 미치겠네. 짜증나 죽겠네. 수능 연기 계속 안 하나? 모의고사는 왜 안 봐? 별의별 게 다 있겠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든 낙관적으로 생각하든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면 나라도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꾸 연습해보세요. 연습하면은 바뀌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 힘든 일이 별로 없어. 좋게 생각하면 돼. 짜증을 내어서 뭘 하나. 내 집에서 맨날 쌤 아내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막 짜증날 때 내가 맨날 그 노래 부른다. 짜증을 내어서 그럼 쌤 아내 되게 약 올라하더라. 그러고 근데 짜증내서 뭐 합니까? 긍정적으로 삽시다. 또 딴소리야. 나 오늘 할 게 많아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죠? 듣고 있어. 뭐라고? 그렇지. 오케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뭐였죠? 돌림, 힘.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해석이 토크. 그치, 토크. 또 뭐 있어? 자, 돌림, 힘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뭐랑 뭐의 곱? 회전팔의 길이. 그 R을 우리가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데까지의 수직거리, 최단거리. 그걸 우리가 회전팔이라고 했고, 회전팔이 길수록 돌림 힘이 커져요. 작을수록, 회전축에서 짧은 데서 힘을 가할수록 회전 효과가 커져요. 긴 데서. 또 같은 길이면 큰 힘을 줄수록 잘 돌아가, 작은 힘을 줄수록 잘 돌아가, 큰 힘. 그래서 회전팔의 길이와 힘의 크기와 비례해서 R 곱하기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크로스, 외적이라 그랬죠.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R 곱하기 F. 그리고 이 돌림힘, 토크도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배우는 물리2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근데 부호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난 시계가 플러스야. 난 반시계를 플러스로 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헷갈려. 반시계 방향이 이제 대학 가서 할 때는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플러스로 하는데 그것도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문제 풀 때 보니까 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더라고요. 일관성만 있게 풀면 됩니다. 어쨌건 돌림힘, 토크도 방향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그리고 단위가 뭐였죠? 단위? 힘의 단위인 뉴턴과 길이의 단위인 미터에서, 길이의 단위가 미터입니다. 문제에서 센티미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0cm에서 10N의 힘을 가했다. 돌림힘은 얼마인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또 10 곱하기 10은 너무 쉬워. 90도야. 10 곱하기 10은 100. 땡! 10cm면 0.1m니까 미터로 고쳐서 0.1 곱하기 10N에서 1이죠. 1. 그리고 힘이, 자, 반지름이 이렇게,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거리가 이렇게 됐고, 힘을 이렇게 가 있어. 90도일 때 효과가 커, 0도일 때 효과가 커. 이렇게, 이거 안 돌아가죠. 90도일 때 제일 크지. 이게 비스듬하다. 그러면은 이 힘의 요 수직 방향 성분,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벡터의 분해를 가지고 요 힘을
구해서 요 힘 곱하기 요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죠. 자, 이 뉴턴미터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2일 단위인 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뉴턴미터로 씁니다. 다음에 또 지난 시간 뒷부분에서 뭐 했었죠? 뭐 했었지? 평형 조건 기억나요? 평형 조건. 평형 조건은 두 가지의 합이 0이 돼야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뭐였어요? 뭐가 0이어야 돼? 그렇지, 알짜 힘. 합력이 0이어야 된다. 또 근데 합력이 0이면 직선 운동은 막지만 회전 운동은 또 한 번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회전 운동까지 안 일어나려면 뭐도 0이어야 돼? 돌림 힘의 합. 이거는 그러면 알짜 돌림 힘, 알짜 토크라고 부르나?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어쨌건 돌림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합력이 0이 되고 돌림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그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더라.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처음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요거. 오늘은 두 개를 할 겁니다. 18쪽에 있는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20쪽의 구조물의 안정성은 그 우리가 배운 평형 조건을 가지고 그냥 실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무게중심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무게가 뭐지?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그쵸? 그러면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요 점도 중력을 받고 여기 있는 부분도 중력받고 여기 있는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중력을 각각 받고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상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받는 중력이 사실 어느 한 점에서 얘 질량이 다 모여있다고 쳐서 거기에 작용한다고 따져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물체를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강체라고 합니다. 강체. 단단한 물체는 그렇게 따질 수 있어. 액체같이 흐르는 건 이제 모양이 계속 변하니까 그때는 얘의 무게중심이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단단한 물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는 어딜까? 얘는 무게중심이 어딜까요? 당연히 정가운데겠죠. 밀도가 균일하고 대칭인 물질은 가운데예요. 선생님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 대면 야, 너 균형 감각이 없나 봐. 오케이. 자,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이 있는 여기가 뭘까?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이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이 계산하는 수학식이 있거든?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투에서는 그냥 어떻게 무게중심의 개념, 무게중심은 뭐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느 한 점에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 그거를 얘 전체 무게가 이쪽에서 한 점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균일한 물체면 보통 가운데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이 안에 지금 액체가 차 있어서 그러지만 막대기 같은 경우는 균일한 막대기면 정 가운데가 무게중심이겠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내 무게중심은 어딜까? 요새 배가 좀 배 안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해서 가슴이 나왔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머리에 든 게 많아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하여튼 무게중심은 다 다르겠죠. 근데 무게중심을 쉽게 찾는 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무게중심이 있는 곳에 사실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치?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선생님이 여기를 잡고 있어요. 여기만 딱 잡는다? 그럼 여기만 잡고 선생님이 힘 빼면 이거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잡았는데 여기가 회전축인데 중력은 요 무게중심에서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그럼 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네? 그럼 얘 돌까 안 돌까? 돌지. 왜? 돌림 힘이 발생하잖아. 여기 마스크네? 마스크. 자, 야. 또 샌다. 또 세요. 자, 뭐야? 그래. 자, 여기 무게중심에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는 사실 수선의 발 같은 개념은 요 중력선상에 요 거리를 따져야 된다 그랬죠. 요 거리.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따졌으면 여기에 수직한 이쪽 방향 성분의 힘을 따지든지, 그래야 이게 돌아가니까. 어찌됐건 여기를 잡았으면 여기가 무게중심이면 얘는 돌림 힘이 발생해서 이렇게 도는 거야. 언제까지 돌까? 중력의 방향이 요 회전팔하고 같은 방향이 되면 토크가 안 생길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무게중심을 찾는 건 물체를 잡고 이렇게 가만 냅두는 거야. 매달아서. 그럼 얘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또 다른 데를 잡고 또 이렇게 돌려.
그럼 얘도 또 여기서 중력 방향으로 성을 커.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뭐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게중심을 찾는 거고, 여담으로 실제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무게중심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실제로 이거 구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대학 가서 공부하면.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을 R이라고 하면, 뭐 물체가 여러 개 있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 여기에 1kg, 여기 1kg 물체가 두 개 있어. 이 두 물체의 무게중심은 어딜까? 여기 내 얼굴 있는데 여기죠, 여기. 그런 식으로 무게중심의 위치를 구하는 식은 그냥 한번 드러나 볼까? 무게중심이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뭐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어렵죠. 각 작은 질량 M1, M2, M3 각각 얘 실제 이루고 있는 작은 질량 위치들, 질량들과 걔의 작은 질량이 있는 위치 벡터 얘 합을 전체 질량의 합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냥 우리 직선상에서 쉽게 해봅시다.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kg 물체가 있고 이게 1번 물체예요. M1. 자, 여기 2번 물체 파랑이 M2는 2번 물체. 이거 하는 법 몰라도 돼요. 그냥 무게중심이 이런 개념, 무게중심을 실제 구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잠깐 보여주는 거야. 1kg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물체와 이 물체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양쪽 무게가 똑같으니까 정 가운데 있겠죠? 여기 좌표가 얼마지? 2.5겠죠? 저 식을 한번 써볼까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식,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거는 모든 질량의 합, 얘는 질량이 두 개니까 M1, M2 1kg, 1kg 1 더하기 1 다음에 얘는 얘 질량과 얘가 있는 위치는 좌표가 1이지. 이 벡터가 얘가 있는 위치는 1이고 얘가 있는 위치 벡터는 4죠. 이게 수직선으로, 이게 만약에 공간이면 벡터의 합으로 해야 돼, 얘가. 그거 되게 어렵죠. 얘는 해볼까? 얘는 질량 1, R, 거리 1, 그럼 1 더하기. 얘는 질량 1, 거리는 4 하니까 4죠.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5니까 2.5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의 물체들 또는 하나 임의의 물체, 만약에 이런 물체가 그냥 이렇게 생긴 원판이 있는데 얘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법은 뭐냐? 골 때려요. 여기다 좌표를 하나 두고 각 조그만 질량들의 여기까지의 벡터의 곱한 합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돼. 이거 적분해야 돼. 이거 대학 가서 배웁니다, 이제. 어쨌든 무게중심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 한 점에 그 물체가 실제 작용하는 모든 점들이 다 중력을 받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딱 한 점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똑같다. 결과는 그 한 점, 그 위치의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물체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탁 놓으면은 멈췄을 때 실로 쭉 일직선 긋고 또 딴 데 잡고 한 번씩 돌려서 쭉, 그럼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거기가 무게중심이다. 뭐 이렇게 찾더라. 그 무게중심은 이게 무게중심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할 때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이만한 짝대기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1kg이에요. 그럼 얘는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중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알아야 얘가 도나 안 도나. 예를 들어 여기다가 못을 달아놨다? 탁 놓으면 이렇게 슉 돌아가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돌아가는 걸 구할 때 돌림 힘을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돼?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랑 힘을 알아야 되잖아. 얘가 받는 힘은 알아. 중력이죠, 중력. 중력 어디요? 아래로 10N이죠. 1kg이면 약 9.8N. 근데 그 10N이 작용하는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무게중심이라는 거지. 무게중심은 균일한 물체는 어디 있다고? 정 가운데. 그러면 요 지점의 아래로 10N이구나. 그럼 막대의 길이가 예를 들어 2m였다. 그러면은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1m니까 얘의 돌림힘은 1m 곱하기 10N에서 10이구나. 10Nm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게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그냥 우리가 알아. 균일한 물체는 그냥 무조건 가운데예요. 무조건 가운데. 무게중심이 물체 밖에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물체가 하나, 두 개 있을 땐 요 사이에가 무게중심이지. 실제 아무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도너츠, 던킨 도너츠 먹고 싶다. 던킨 도너츠 맛있는데 글레이즈.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뭐야? 예를 들어 이런 도너츠다. 그럼 얘 무게중심은 어딜까? 여기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이런 거. 무게중심 개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웁니다. 다음에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과서 19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체를 똑같은 물체인데 이런 사각형 물체가 있어요. 근데 땅에 얘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랑 얘를 이렇게 눕혀놨을 때 언제가 더 안정적이에요? 툭 치면은 1번, 2번. 툭 치면 누가 더 잘 넘어가?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나가! 2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비하할 만한 발언이 떠오르지도 않아. 꼬꼬도 이 정도는 알겠다. 꼬꼬가 양양펀치로 칠 때 여기 내가 있는데 양양펀치로 날려서 날 쓰러뜨려서 맞추려면 이걸 치겠지. 이런 거 안 쳐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왜 얘가 2번이 1번보다 안정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얘를 치면 얘가 넘어갈 거 아니야. 넘어가는 건 무슨 운동이야? 회전 운동이죠. 회전을 불러일으키는 물리량, 그걸 뭐라 불렀지? 돌림힘. 그럼 돌림힘을 구하면 되잖아. 돌림힘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쵸? 자, 얘를 이 물체의 무게중심 어디 있을까? 얘가 균일한 물체라면 정 가운데 여기 있겠죠? 요때 무게중심 여기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얘를 우리 교과서 있는 방향으로 밀어볼까? 살짝 교과서를 어디로 밀었지? 오른쪽. 자, 얘를 살짝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얘를 밀었어. 옆으로 치면 커졌냐 얘가? 쓰러지면서 잘하네? 야, 쓰러지면서 잘하면 진짜 좋겠다. 나도 좀 밀어줘. 쓰러지면서 쑥 잘하게. 자, 이만해. 이만한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 자, 얘가 이 바닥에서 넘어가는 축의 역할은 어디 지점이 하고 있냐면 이 지점이 지금 회전축이 돼요. 여기서 쳤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치? 근데 넘어갔을 때 넘어가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오지? 여기로 와요. 그치? 그럼 요만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 무게중심이 뭐예요? 그 물체의 중력이 한 점에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 그쵸? 그러면 이 물체의 중력이 지금 원래 살짝 내려와야 되나? 하여튼 약간 미치겠다. 여기겠다. 어찌됐건 자 볼까요? 여기에 좀 잘 그릴걸. 여기에 중력이 아래로 작용해요. 그쵸? 아래로 작용해. 그리고 이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R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치?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 물체는 돌림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지금? 작용하죠. 시계 반시계? 봐봐.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볼까? 자, 살짝 R이 기울었고 여기에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얘의 요 성분을 알아야 되지. 이 성분이 얘의 돌림힘을 발생시키죠. 90도 각도를 이루는 거, 그치? 맞아요? 얘와 얘의 각도가 세타라 그랬으면 여기는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지금 세타가 좀 복잡해. 어찌됐건 요 힘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의 회전이 생길 거야. 그럼 그건 뭘 뜻하느냐? 내가 이 물체를 살짝만 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야. 왜? 이 무게 중심점이 요 바닥면보다 더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계속 물체를 가속시켜서 결국은 쾅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얘를 볼까, 얘? 자, 얘를 그러기도 어렵지만 똑같이 얘를 살짝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여기를 똑같이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얘도 똑같이 살짝 돌렸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결과가 나나 볼까? 얘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 정 가운데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무게중심, 여기가 회전축이고 이때 중력은 무게중심에 작용하니까 일로 작용해요. 근데 회전팔은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해봐. 회전팔의 길이가 이쪽이고 힘이 일로 작용해. 그럼 이 중력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겠지, 이렇게. 그럼 얘를 살짝 들었는데 가만 놔두면 얘가 더 가속 넘어간다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지. 아까랑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높이 있는 애는 조금만 돌려도 무게중심이 회전축에서 그 넘어가는 방향으로 벗어나 버려. 그쵸? 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 중심축에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넘어가면은 그때 여기 작용하는 중력은 얘 회전을 더 가속시켜 버리죠. 돌림힘의 방향이. 근데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는 얘가 조금 돌아가도 이 회전축에서 돌아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 계속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얘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돌려놓지, 원래대로. 얘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바닥이야. 얘 조금 쳐봐야 놓으면 어떻게 돼? 놓으면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서 얘를 다시 중력이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살짝 치면 어떻게 될까? 넘어가요. 왜냐하면 조금만 넘어가도 얘 무게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가 작용하는 중력은 얘를 더 가속시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지. 무게중심이 낮아야 안정하다. 높은 거, 낮은 거. 어느 게 더 안정해? 낮은 거. 삼각형을 똑바로 세우는 게 안전해요? 역삼각형으로 세우는 게 안전해요? 역삼각. 왜냐하면 얘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 있어. 얘는 약간 위에 있지. 무게중심이 낮은 애가 안정하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들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상황이 발생해. 이럴 때 무게중심이 낮으면 이런 힘을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복원력.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들은 얘가 조금 돌아가도 복원력이 작용해서 원래대로 탕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스모 선수들 봐봐. 스모 선수들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잖아. 이렇게 스모 선수가 이렇게 쓰는 스모 선수 봤어? 딱 무릎에다 올리고 이렇게 앉아요. 그 이유가 뭐야?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려고? 낮추려고. 무게중심을 낮추면 옆에서 누가 밀어도 어떻게 돼? 빵 돌아오지. 키 큰 사람들은 안 됐다. 밀면 옆으로 잘 넘어가겠네. 나는 잘 아니야? 하여튼 그런 거를 복원력이라고 한다. 그게 우리 19쪽에 나와있는, 우리 책에 오뚜기에 얘가 나와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 20쪽에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쫄지 마! 지우, 이건가? 자, 난 칠판 필기를 예쁘게 한다고 해도 이 모양이냐? 괜찮아요. 나 글씨 아니야. 잘 쓰면 되나? 자, 우리가 배우는 요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단원이 이제 돌림힘이 등장하는 이 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때까지는 물리 1에 있었어요. 물리 1 마지막 단원이었거든. 마지막 단원이면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 1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이게 역학 파트 중에 물리 1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 이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교과서가 바뀌면서 얘가 물리 2로 올라왔어요. 물리 2로 올라왔어. 근데 물리 2에 있어도 얘는 어려운 편에 속해요. 여기 이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진짜 다양하게 낼 수 있고 맘먹고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던 파트였고 물리 2로 갔어도 많이 나오겠죠. 물리 2로 수능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물리 2에 처음 이동한 단원이잖아. 원래 물리 1이었고 물리 2에는 없었던 단원인데 올해부터는 물리 2에 생겼으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건 반드시 첫 해 수능에 나옵니다.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이 새로 들어오잖아? 그럼 그 내용은 그 해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리 2 수능 몇 명 안 보지만 그래도 나올 거고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많이 어려울 텐데 연습하면은 숙달되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책에 있는 걸 해봅시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평형조건, 물체의 평형조건. 뭐하고 뭐가 0이면 돼요? 힘, 알자의 힘. 합력이 0이고 또 뭐가 0이어야 돼? 돌림, 힘의 합.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이 다 합쳐서 0이고 합력, R자임이 다 0이면 이 물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즉 평형하다. 즉 안정 상태다. 자, 우리 책에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자, 20쪽에 여러분 교과서 20쪽에 있는 그 크레인 예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크레인 예를 볼까요? 우리 저 공사할 때도 있었어. 여기 뭐냐 체육관 공사할 때. 자,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타워 크레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축이 있고 여기에 쭉 크레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여기에는 뒤에 보면은 크레인 뒤에 커다란 뭐 물체를 달아놨어. 그걸 우리가 안 부르나? 얘를 평형추 뭐 여긴 질량 M이라고만 했네요. 그냥 M인 물체가 달려 있고 스몰 M 미안.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무거운 물체를 놔두면 얘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꺾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무게 중심 역할을 해주는 애를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고리의 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럼 생각해볼까?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려야 돼. 그럼 얘는 이 줄의 위치를 타워 크레인 기사 아저씨가 당길까요? 길게 할까요?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무거운 물체를 들면 여기서 들면 어떻게 될까? 얘 앞으로 꼬꾸라져. 타워 크레인 넘어가요. 잘 보면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이 밧줄이 이렇게 쭉 딸려와서 여기서 들어. 무거운 거 이따만한 거 들 때는 여기서 들고 가벼운 거 들 때는 그냥 여기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양쪽에 그걸 이게 뭐를 맞춰주려는 거게? 돌림 힘을 맞춰주려는 거야. 해볼까? 책에 있는 예로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입니다. M, 그 라지 M.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고 요 거리가 R1.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R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크레인이 지금 안 넘어가고 안정적으로 물건을 들고 가만히 있다면 얘는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평형 조건. 자, 여기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죠? 뭐랑 뭐가 0이야? 힘의 합이 0이어야 되고 또 토크의 합이 0이어야 되고 돌림 힘의 합이. 자, 그러면 이 타워 크레인에 있는 요 빨간색 바 얘가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타워 크레인 요 위에 바의 질량은 일단 고려하지 않았어. 그건 좀 이따가 고려해봅시다. 고려해도 뭐 어려운 건 없지만. 자, 얘는 여기 요 지점에서는 이 물체 때문에 아래로 얘의 중력을 받죠. 그 중력이 얼마야? mg야. 자, 요 지점에서는 아래로 얼마만큼의 중력을 받죠? 얘 매달린 무게만큼의 중력이니까 스몰 mg를 받겠죠.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 눈에 돌림 힘은 잘 보인다? 자, 오른쪽에 매달린 물체는 이 타워 크레인에 있는 이 수평 바를 시계로 회전시키려고 그래요? 반시계로 회전시키려고 그래요? 시계. 그치? 이 힘은 얘를 당겨서 얘를 요렇게 돌리게 하려고 그래. 그쵸? 이때에 얘를 1번 물체라고 합시다. 1번 얘를 2번. 자, 1번 물체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야? R1. 벡터 표시 생략합시다. 곱하기 여기서 작용하는 힘 얼마야? mg.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그리고 나는 시계 방향을, 우리 책에선 시계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잡았어. 상관없어요. 플러스 우리도 합시다. 그냥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다음에 여기에 매달린 물체는 이 수평바를 어떻게 돌리려고 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얘는 여기서 중력을 아래로 받으면 이렇게 얘를 돌리려고 하겠죠. 이때 이 2번 물체가 만들어내는 돌림 힘은 어떻게 돼요? 거리 R2 곱하기 얘에게 작용하는 힘 얼마야? 얘의 중력이니까 mg.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반시계 방향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이거 말고 얘한테 돌림힘 작용하는 거 있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수평바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수평바의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은 어디 있을까? 가운데니까 여기쯤 있겠죠. 여기.
그럼 얘는 중력이 여기 작용하겠죠. 그치? 수평바의 중력은? 그럼 얘는 또 돌림 힘을 시계로 작용할까 반시계로 작용할까? 요게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시계로 작용하겠지. 복잡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거 빼고 요 수평바의 질량은 무시하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전체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얘에 의한 토크 타우 1하고 타우 2의 합이 0이 돼야 돼. 근데 타우 1은 얼마야?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R1 곱하기 mg. 그리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반대니까 R2 곱하기 mg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또 잘렸네. 나 그거 했잖아. 장작 폐기 팍 하고 환경 시간에 한 건가?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돌림 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놓는 거지. 전체 돌림 힘의 합은 0이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편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시계 방향의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부호를 이렇게 안 따져도 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으면 얘 돌아 안 돌아? 안 돌죠. 그럼 이렇게 놓고 쓰면 시계 방향, 얘 머릿속으로 따지면 알잖아? 시계 방향 이거네? 뭐야? R1 곱하기 mg고. 반시계 방향은 뭐야? R2 곱하기 스몰 mg고. 이렇게 식을 세워도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해. 이거 넘기면 어차피 이 식이잖아, 그쵸? 근데 나는 이게 편해요. 자, 얘 해볼까? 평형조건. 평형조건은 여기에 이 수평바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작은 물체, 2번 물체의 중력이 얘를 아래로 당겨. 여기서 큰 물체의 중력이 아래로 당겨. 그러면은 환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수평바가 있는데 여기서 작은 물체가 얘를 당기고 무거운 물체가 얘를 당겨.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당기는 거는 양쪽에 있어서 이게 돌림힘이 없어서 평형을 이루는데 이 힘과 이 힘이 있다면 얘는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직선 운동을 해서 무너져 내려야 되잖아. 그쵸? 얘가 받는 눈에 당장 보이는 거는 얘가 당기는 중력과 얘가 당기는 중력인데 그 중력 두 개만 있다면 얘는 아래로 주저앉아야 돼. 근데 이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 그럼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이 얘를 받쳐주고 있지. 그 받쳐주는 힘을 뭐라 그래요? 수직항력. 근데 이 수평바를 받쳐주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어느 방향에 있게? 윗방향으로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힘을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잡는다면 힘의 평형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된다. 그럼 위로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니까 n 더하기. 다음 힘 스몰 mg, 라지 mg는 어느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라지 mg는 0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윗방향 모든 힘과 아랫방향 모든 힘이 같다. 자, 예를 들어 볼까? 자, 여기서 윗방향 뭐 있어요? 또 잘렸어. 윗방향 수직항력 n은 아랫방향 작은 mg랑 또 하나 더 있지? 큰 mg.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죠. 그럼 이걸 숫자로 넣으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얘의 질량이 m1, m2가 얼마고, 뭐 예를 들어 1kg, 2kg고 여기 길이가 1m면 이 길이는 얼마여야 되는가 안 돌아가려면 버티려면 계산하면 2m 나오겠죠. 아니지. 1kg, 2kg면은 이게 더 짧아야지. 더 가까이 왔어야 돼. 그쵸?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어요. 아니, 미안.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식 두 개가 핵심이지. 파란식 두 개를 세우든지 아니면 요 까만식 두 개를 세우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식입니다. 이 두 개로 어떤 거를 미지수로 주고 걔를 구해라. 뭐 이게 몇 미터 몇 킬로일 때 이게 몇 킬로인지 구하라든지 아니면 받침점 얘를 받쳐주는 힘이 몇 킬로인지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제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보통은 이거를 모양을 40분이 조금 넘겠네. 얘를 이제 간소화시켜서 저걸로 많이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받침점을 간소화시켜서 지뢰로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막대기 하나 올려놓고 물체 위에다가 스몰 m, 라지 m, 얘 거리 R2, 뭐 R1.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그러면은 아래로 작은 mg, 여기 아래로 큰 mg. 이 막대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이 막대가 안 무너지고 가만히 있는 건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이 받침점에서 얘를 받쳐주는 수직항력. 그럼 힘의 평형은 이 수직항력과 이 두 개의 합이 같다라고 놓으면 얘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어느 길이 하나만 주고 돌림힘의 평형 조건 R2 곱하기 mg랑 R1 곱하기 라지 mg가 또 같아야 돼. 그걸 이용해서 뭐 R1이나 R2를 구하라는 문제. 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번에는 이 막대의 질량을 주는 거야. 이 막대의 질량이 만약 들어 M 막대라고 하면 막대가 질량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운 무게중심을 고려해야 돼. 이 막대의 무게중심은 항상 가운데 있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얘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 늘었지? 얘 더하기 얘랑 그때 받쳐주는 수직항력. 막대가 무게가 있다면 당연히 받쳐주는 힘도 그만큼 커져야겠지?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 조건이 하나 나올 거고, 돌림 힘의 평형할 때는 아까는 요 큰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작은 물체는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돌림 힘이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간단하게 세우면 되는데, 막대 질량까지 고르면 막대 질량이 여기 있으면 얘는 시계로 돌려 반시계로 돌려 여기를 기준으로, 얘도 시계로 돌리지.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돌림 힘이랑 요거의 돌림 힘이 같다라고 식을 놔야겠죠. 그 문제가 2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막대의 질량이 있을 때 21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막대의 질량을 고려했나? 21번도 고려 안 했다. 21번 고려 안 했고, 21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까,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짧게 풀이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를 공부한 다음에 감을 잡으려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PDF 바로 열릴 수 있게 PDF 파일로 문제랑 해설을 몇 개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우리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필고사를 볼 때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꽤 많이 낼 겁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여긴 문제를 되게 많이 낼 수 있어. 너네가 어려워하거든. 난 악마 같잖아. 어려워하는 거 집중 공략해야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서 비열한가?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거 시간이 43분이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돌림 힘이랑 평형 조건에 이어서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무게중심이 뭐지? 물체의 중력이 한 지점에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 그거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불렀고, 찾는 법은 실에 매달려서 이렇게 직선 두 개 그어서 교차하는 점이다, 뭐 이렇게 찾더라. 무게중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 무게중심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배운 거였고, 무게중심 배운 다음에 뭐 배웠죠? 물체가 잘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잘 넘어가지 않는 물체는 왜 잘 안 넘어가냐. 얘가 기울었을 때 무게중심이 낮아서 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이 얘를 반대로 돌려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반대 방향 토크가 작용해서. 그런 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불렀었어요. 복원력.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는 얘가 조금 기울어도 복원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오뚜기도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낮춘 거지. 스모 선수 같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제 물체에 적용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는 거에서 타워크레인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이 타워크레인이 안정되기 위해선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고 모든 돌림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고. 그쵸? 그래서 지웠네. 아까 이쪽에 있던 거입니다. 역학, 지금 물리투에서 처음 배우는 게 역학인데 선생님이 물리 1 때도 얘기했지만 물리 파트 중에 역학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학은 너네가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들은 조금씩 배우면서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 대학 가서 조금만 더 배우면 역학은 진짜 끝나요. 그리고 전기나 뭐 파동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낯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는데 역학은 좀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앞에 배울 때만 조금 어렵지만 문제를 많이 풀으면서 극복을 해봅시다. 계약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러도 많이 오고요. 아, 오늘 어려운 거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딴소리 별로 못했지. 바빠, 시간 줄어가지고. 자, 우리 물린이들 주말 껴있는데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이렇게 보면서 주말에 조금 풀이해보면 따라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날 복습을 해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또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 아니고 뭐지? 아, 그거! 영상 시청은 다 했고, 영상 시청과 출첵하기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고 출첵 문제 풀란 말이야. 이상하게 틀지 말고. 자, 수고했습니다. 물바!